네, 안녕하세요. 이치현 21학년도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이해와 진학 준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대입 진학지도 리더 교사단으로 있는 양인실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1부는 미술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2부는 올해 미술대학 입시 전형 변화와 또 미술대학 진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술대학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미술대학에서는 그림만 잘 그리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그림도 잘 그리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각 대학에서는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림도 잘 그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도 잘 그린다는 의미는 실기력도 좋아야 하지만 종합적 사고력이라든가 또는 성적도 좋은 아이들을 대학에서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시 전형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부에서는 미술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미술대학 전공에 대한 내용과 입시 전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는 비실기 전형의 선발 방식이라든가 최근의 실기 주제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미술 관련 전공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중에 홍대하고 상명대가 가장 많은 미술 관련 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총 14개씩 개설되어 있고요. 국민대, 중앙대뿐만 아니라 경희대, 건국대에도 10개 정도의 미술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 관련 학과들을 살펴보시면 디자인 계열 학과도 있지만 순수미술 계열도 있고 최근에는 영상이나 융합 전공을 혼합한 새로운 그 전공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미술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 각 미술대학에 단순히 디자인, 단순히 회화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떤 전공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설되어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본인의 전공을 탐색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네, 미술대학에 합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건 실기력과 성적입니다. 실기력이 더 중요하냐, 성적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는 각 대학에 개설된 전공과 전형에 따라서 매우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그 대학들, 우리나라에서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미술대학에서는 성적과 실기력, 매우 높은 실기력과 성적을 모두 요구한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각 전형마다 선발 방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술대학 입시는 요 총 4개를 가지고 진행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수시에서는 내신 플러스 실기 전형이 가장 많고요. 뭐 홍익대라든가 국민대, 경희대, 올해 새로 전형이 신설된 고려대, 과기대 또는 이화여대 등등 다양한 학생부 종합전형 실기 전형에서는 내신 플러스 활동을 요구하고 있죠. 반면에 정시에서는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이 가장 많고요. 수능 플러스 활동을 요구하는 홍대나 또는 수능 플러스 학생부 내신을 요구하는 국민대나 등등 다양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원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을 잘 살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정시로 가든 수능으로 가든 성적이라는 부분을 버리고 상위권 미술대학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술 계열 선발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시 전형은 이제 실기 위주 전형과 비실기 전형으로 크게 나누고 실기 위주 전형은 교과 플러스 실기 전형이 가장 많지만
실기 100% 전형과 입상 실적을 반영하는 전형 또는 서류 플러스 실기를 반영하는 전형들도 꽤 있습니다. 비실기 전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크게 나누고요. 논술 전형이나 적성 전형으로도 미술대학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케이스 있습니다. 정시 전형도 역시 실기 위주 전형과 비실기 전형으로 나누는데요.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이 가장 일반적인 전형이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능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교과 플러스 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삼육대라든가 평택대 같은 경우가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교과 플러스 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고요. 실기 100% 전형은 수도권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실기 전형은 당연히 수능 100% 전형이 대부분이고요. 홍익대처럼 수능 플러스 서류를 요구하거나 또는 국민대처럼 수능 플러스 면접 플러스 실기를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 미술계열 총 모집 인원을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17,077명을 뽑는데 이 중 수시로 62% 정도를 뽑고요. 정시로 37% 정도를 선발합니다. 일반 계열에 비해서 미술 계열이 수시로 뽑는 프로테이지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전국 단위로 지금 나눠본 거고요. 서울권 그리고 경기 인천권 그리고 지방권으로 나눴을 때는 이 프로테이지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62% 정도 전국 단위에서 수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거를 서울권, 경기권, 지방권으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보시면 서울권에서는 약 15% 전형, 인천 경기권에서는 약 20%, 지방에서는 30%,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뽑는 인원이 점점 늘어난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면 서울권에서는 36%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경기권에서는 약 25%, 지방으로 내려갔더니 8.4%.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상위권 미술대학에서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매우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은 점점 줄어든다. 교과 플러스 실기 전형,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전형이죠. 교과 플러스 실기 전형은 서울권에서 약 40%, 경기권에서 45%, 지방으로 내려가면 약 55%. 이렇게 선발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미술대학이 서울권이냐, 경기권이냐, 지방권이냐에 따라서 내가 비실기 전형으로 갈 것인가, 실기 전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표를 보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정시 전형을 보겠습니다. 약 40% 정도의 정시 전형 인원 중에서 수시와 달리 정시는 서울권이나 경기권이나 지방권이나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실기 100% 전형이 서울이나 경기권에는 없다. 그리고 수능 플러스 서류 전형이 서울권에서 5%, 5.3%가 있는데 이 수능 플러스 서류 전형은 홍익대 서울, 홍익대 세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비실기 전형인 수능 100% 전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권에서 19%, 경기권에서 18.5%, 지방권에도 약 13% 정도를 수능 100% 전형으로 미술대학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즉 내가 실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또는 실기력이 너무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수능만으로 즉 성적만으로 미술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대 입시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실기력이 아니다. 실기와 함께 성적도 그만큼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왜 성적이 미대 입시 합격에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기 전형이라고 하면 내신 플러스 실기나 또는 실기 우수자 전형, 입상 실적을 가지고 하는 실기 우수자 전형이나 또는 실기 100% 전형을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단계별 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신 플러스 실기를 합산해서 일괄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도 있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고 내신 성적으로 1단계 선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2단계 실기 시험을 보는 대학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단계별 실기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대학들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경희대 여기 있고요. 서울과기대 있고요. 서울대가 올해 디자인학부 실기전형이 정시로 넘어갔지만 순수미술인 동양화, 서양화, 조소는 아직 수시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중앙대, 이 학교들이 학생들이 모두 선호하는 대학들이라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1단계에서 경희대와 국민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1단계가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1단계 성적으로 통과를 하지 못하면 2단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흔히 아이들이 뭐 단국대 정도는 매우 만만한 대학이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단국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로 20배수를 선발합니다. 이 20배수 선발하는 커트가 시각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학과인 경우에는 3.8 정도에서 1단계 합격 컷이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내신이 국어, 영어, 사회 3.8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실기 실력이 아무리 A 플러스 급이어도 단국대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네, 정시 전형도 단계별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물론 단계별 실기 전형을 선발하는 정시 대학은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정도지만 문제는 이 학교들이 아이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워너비 대학들이라는 거죠. 국민대를 보시면 수능 88%로 1단계를 선발하는 거죠. 모든 전 학과가 그렇습니다. 서울대 디자인학부가 올해 정시로 넘어오면서 1단계 수능 100%로 선발을 하죠. 서울과기대, 서울대, 홍대 다음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요. 1단계 수능 4배수로 선발합니다. 서울시립대도 그렇고요. 이화여대도 수능 100%로 1단계 선발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으로 1단계를 선발하는 이 대학들은 국영탐 100분위가 90% 정도는 되어야 2단계 실기시험을 보러 갈 수가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최상위권 대학들을 이제 합격을 하려면 내가 실기 실력이 학원에서 A권대가 나오더라도 이 수시 단계별 전형이나 정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이 그래도 2등급대, 수능 100분위가 그래도 80 후반은 되어야 이 학교들의 1단계 컷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정시 전형에서 실기 반영 비율보다 수능 반영 비율이 더 높은 학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기 비중보다 수능 비중이 더 높아서 매우 높은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들이죠. 보시겠습니다.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심지어 수시에서 실기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서울여대마저도 정시로 넘어가면 수능이 60%인 거죠.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모두 수능을 6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이고 이 대학들은 실기 전형이긴 하지만 적어도 국영탐 100분위가 80대 중반은 나와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잘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정량적 평가를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정성적 평가에서 전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거는 다 아시죠? 자, 아까 서울권에서 약 37% 정도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학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홍대, 중앙대,
연세대, 상명대, 동국대, 한성대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대학도, 전공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은 순수하게 미술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데 또는 예술적 소양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국어, 영어, 탐구 성적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학이나 과학, 정보 등의 성적들도 모두 정성적으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실기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술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나 과학 성적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매우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학과는 홍익대, 서울과 세종의 캠퍼스 자율전공입니다. 이 캠퍼스 자율전공은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이나 교양 선택 과목만 듣다가 2학년 때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런데 이 캠퍼스 자율전공에서 전년도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요. 전년도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반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캠자에서 미술 교과 단위수가 미술 이수 단위수가 사탐이나 과탐보다 많을 경우에 자동으로 국어, 영어, 수학, 미술 단위를 반영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고나 또는 일반고지만 미술 중점 학교를 운영하면서 사탐이나 과탐보다 미술교과 단위수를 더 많이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미술 이렇게 성적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술 중점 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예고에서 미술 단위수를 많이 이수한 학생들은 이 캠퍼스 자율전공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도 홍익대 미술대학 디자인 계열 전공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시도 당연히 수능 100%로 선발하는 비실기 전형들이 많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정시 비실기 전형은 수능 100% 선발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능 성적을 요구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국영 탐만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이 95% 이상의 매우 높은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실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미술학원을 오래 다니면 그림을 당연히 잘 그릴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치고 미술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가 없고요. 대부분 짧게는 1년 반에서 길게는 4, 5년씩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4, 5년 다닌 친구들이 1년이나 1년 반 다닌 친구들보다 실기력이 훨씬 뛰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실기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기력이라는 것은 묘사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실기 실력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대학에서 요구하는 실기력은 표현력입니다. 여기서 표현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기만의 개성 있는 어떤 생각 또는 종합적인 어떤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표현해낼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실기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 대학의 실기 유형들 몇 개를 보실 건데요. 이 보여드리는 실기 유형들이 단순히 그림만 잘 그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적 사고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발상이라든가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실기 주제들인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 대학의 실기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전공별로 대학에서 어떤 실기고사를 치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공예 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초 디자인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가장 많고요. 그 이외에도 발상 표현이나 사고의 전환 등등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 괜찮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주로 기초 소양 실기를 배우는데요. 기초 소양 실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 서울대, 그리고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고려대 요 학교에서 요 실기 유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회화나 한국화 같은 경우에는 인물과 정물로 크게 나누고 회화는 인물 수채냐 정물 수채냐 한국화는 뭐 인물 수묵 담채냐 정물 수묵 담채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실기고사 유형이 매우 많은데요. 기초 디자인으로 뽑는 학교가 가장 많고요. 만화 같은 경우에는 상황 표현과 칸만화 중에서 선택하는 학교들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조소는 두상조소가 가장 많습니다. 네, 2020학년도 서울대 디자인학부 실기 주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실기 주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년도에 내가 서울대 실기 시험을 봤다면 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지용님의 시가 나왔고요. 이 시를 가지고 시집의 표지를 디자인하는 게 1번, 2번은 시로부터 연상되는 이미지를 기념 조형물로 디자인해라. 그리고 이것을 투시도와 측면도로 표현해라 라고 했습니다. 투시도와 측면도라는 개념은 미술 시간에 별로 다루지 않는 부분이죠. 정보 시간이나 기술 시간이나 과학 시간이나 수학 시간에 다루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체적 발상 능력, 정면과 측면, 입체를 표현할 수 있는 뭐 특이한 평가 기준이 있죠. 논리적 공간 표현 능력을 평가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과기대 디자인 계열 실기 주제입니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시문이 제시되는데요. 이 제시되는 제시문들이 미술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과학 제시문, 철학적 제시문 또는 인문학적 제시문들이 제시되고 이 제시문들을 가지고 주제를 설정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 제시문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 의도에 맞게 표현하는 게 서울과기대 디자인 계열 문제입니다. 이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도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고사 유형으로 시험을 보지만 다른 대학의 기초 디자인 유형과는 매우 다르죠. 그래서 기초 디자인이라는 명목하에 각 대학에서 학생들 실기고사를 치르지만 대학마다 이 기초 디자인의 유형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치르는 기초 디자인 실기 유형이 어떤 건지를 반드시 먼저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립대 시각디자인과 실기 주제고요. 제시어가 왜곡, 변형이라는 게 제시되었고요. 이 왜곡과 변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해라. 그리고 제시된 사물, 정사각형 용지의 물적 특성을 활용해라. 이게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는 이 A에서 그린 소묘,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건축 비엔날레 홍보 이미지를 디자인해라. 이게 단순히 우리가 표현력, 묘사력만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실기시험 유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해 국민대 정시 실기 주제입니다. 국민대는 기초소양 실기로 바꾸고 나서 해마다 실기 유형을 변화시키고 있죠. 자, 올해 국민대 실기 유형을 보시면 자료 1이 제시되고 있죠. 정자, 자동차,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의자, 정면과 측면이 제시되었고 이 제시된 사물들을 입체적 형태로 전환하고 이들로 정원을 구성해라. 그리고 이 구성된 정원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에 담긴 다시점 양식을 적용해서 표현해라. 입체적 공간 능력, 아까 서울대에서 요구했던 어떤 논리적인 공간 표현력 플러스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에 담긴 다시점 양식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이것을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은 실기 유형인 거죠. 네, 다음 학교 보겠습니다. 건국대 올해 문제입니다.
건국대도 전년도부터 기초 디자인 유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매우 평면적이고 컬러감이 거의 없는 이미지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공간을 표현해라, 리듬을 표현해라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작년도에는 뭐 학생부 교과 10%, 수능 50%, 실기 40% 이렇게 들어갔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 10%가 수능이 플러스되어서 수능 60%에 실기 40%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건국대는 수능 점수는 조금 부족하지만 실기가 매우 좋은 학생들이 건국대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수능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도 건국대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능이 60%가 반영이 되면서 지금까지처럼 100분위 70대 초중반 학생들이 건국대에 합격할 확률은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건국대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80대 중반 정도는 되어야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소묘와 기차 디자인 두 개의 실기를 보기 때문에 묘사력이 소묘력과 기초 디자인이 둘 다 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다른 학교와 달리 실기 60%에 수능 40%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뭐 70%대여도 100분이 70% 또는 이제 실기력이 내가 매우 자신 있다 하는 경우에는 100분이 60대 후반인 친구들도 도전하고 종종 합격을 했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우 뛰어난 실기력을 요구하는 학교다. 네, 이제부터 조금 이제 학원에서 패턴화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미술학원을 오래 다니면 나름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실기 유형의 과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울여대 시각디자인 실기도 뭐 요 정도면 학생들이 충분히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평소에 실기 실력을 열심히 다진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제시되는 이미지는 없어졌지만 초록색 공, 빨강색 공의 연관성을 활용해서 이후의 상황을 표현하시오. 매우 뭐 이렇게 상상력을 요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미술학원을 2년 정도 다닌 아이들이라면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네, 지금까지 몇 개 대학의 실기 유형들을 기초 디자인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건국대가 전년도에 2019년도에 출제 방식과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조형 능력이나 표현 능력을 80점 평가했지만 2020년부터는 생각을 40점 평가했다는 거죠. 즉 생각의 반영 비율을 매우 높였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디어나 발상, 사고력 부분의 점수를 크게 높였다.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학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 해석 부분에서 학생의 창의적인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국대 정도를 도전하는 아이들의 실기력은 모두 비슷하다. 즉 실기력에 모두 자신 있는 아이들이 건국대에 도전한다. 그렇다면 건국대에서는 학생의 창의적인 생각을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을 때 더 좋은 평가를 하겠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실기력이 좋다는 것은 기초조형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림 실력을 바탕으로 주제를 내가 새롭게 해석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창의적 생각 또는 독특한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신만의 생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창의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통틀어서 실기력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은 주요 미술대학들의 올해 입시 전형 변화와 미술대학을 어떻게 진학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 주요 미술대학 입시 전형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학교가 서울대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고려대, 이화여대가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학부가 비실기 전형만 수시에 남았고요. 실기 전형은 모두 다 정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시로 넘어오면서 전년도와 다르게 1단계가 실기 전형이 아니라 두 번째 가운데 표를 보시면 1단계가 수능 100%로 10배수를 선발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에서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기초소양 실기를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서울대 실기에 도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서울대 1단계 수능 100%, 아니 10배수 수능 100%를 어떻게 선발하느냐. 맨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국어와 탐구만 반영하고요. 수학은 3등급 이내만 감점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대 1단계 통과를 하려면 최소한 수학이 3등급이나 4등급은 나와야 된다. 영어는 1등급만 감점이 없다. 서울대 미술대학을 진학하려면, 도전하려면 영어는 1등급이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면 수능 40%에 실기가 나머지가 아니라 면접이 또 30%가 있죠. 실기는 생각보다 비중이 낮습니다. 실기 30%고 면접이 30%고 수능이 40%다.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 서울대를 통과하기가, 서울대에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1학년 때부터 전략적으로 수능과 면접과 실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학교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전년도까지 수능 70, 실기 30으로 정시에서 50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15명을 수시에서 실기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실기 특기자 전형이라고 했지만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1단계가 서류 100%, 학생부 자소서 활동증빙 서류, 2단계가 면접 40%, 그리고 수능 최저까지 함께 반영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식으로 실기 특기자 전형을 선발하고 있고, 자격에 보시면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이 매우 좋은 아이들 15명을 수시에서 뽑겠다라는 의미죠. 세 번째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지금 빨간 글씨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작년에는 디자인 학부만 40명, 학생부 종합전형, 즉 예체능 서류 전형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시면 동양화부터 섬유예술까지 전 학과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총 56명을 선발하고 있는 거죠. 이 56명의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봤더니 1단계가 서류 100%다. 학생부, 미활보, 추천서다. 2단계는 면접 20%다. 올해 또 달라진 점,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 3합 8을 요구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특이할 만한 학생부 미술 관련 활동이 있다면 수능 최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계 학교에서도 이대를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은요, 이화여대 정시입니다. 수시에서 56명을 비실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100%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데요. 이 실기 전형이 1단계 4배수를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단계별 실기 전형인 거죠. 다른 학교 서울대 같은 경우도 1단계가 수능 100% 10배수임에도 영어 1등급이라든가 수학 3, 4등급을 요구했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수능 100%로 4배수를 뽑는다는 얘기는 이화여대의 국어 탐구 100분위가 최소한 90% 이상은 넘어야 도전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버렸다. 지금까지처럼 실기 실력이 뛰어나면 도전해 볼 수 있는 학교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들이 서울대 다음으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홍익대죠.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100%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죠. 그리고 정시에서도 실기를 보지 않고 수능 플러스 서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수시와 정시의 차이는 수시에서는 면접을 보고 정시에서는 면접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홍익대학교 수시 선발 전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6배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이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국어, 영어, 미술 필수고요.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교과를 반영합니다. 이게 1단계 6배수 교과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미활보 그리고 학생부가 100%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교과 성적 100%가 아니라 서류 100%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부에는 아이들의 성적이 매우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성적과 미술활동 보고서를 가지고 100% 선발하는 거다. 3단계로 오시면 면접이 60%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단계까지 왔으면 면접이 100%라는 말씀인 거죠.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서 홍익대학교 면접 유형 문제를 살펴보겠지만 이 홍익대학교 미술과 면접이 쉽지 않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면접이고 3년 동안 미술에 대한 깊은 관심, 다양한 체험, 다양한 공부가 필요한 면접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대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서울대, 홍대, 그리고 국민대 이 세 개 학교를 가장 가고 싶어 하거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회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그런데 국민대가 모두 정시에서 가군에서 선발을 하죠. 그런데 이 가군에서 국민대와 함께 선발하는 경쟁 학교가 서울대와 이화여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도 1단계가 수능 100%로 10배수를 뽑고 이화여대는 1단계 수능 100%로 4배수를 뽑고 국민대 역시 학생부가 들어가긴 하지만 수능이 90% 정도, 즉 거의 수능 가지고 1단계 5배수 또는 3배수를 선발한다. 서울대, 이화여대, 국민대 모두 매우 높은 백분위, 다시 말씀드리면 백분위 90%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들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서울대, 국민대, 이화여대를 조금 분산되어 지원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서울대의 실기 유형과 국민대의 실기 유형, 이화여대의 실기 유형이 전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능 성적이 매우 좋더라도 어느 대학을 국민대냐 이화여대나 서울대냐에 따라서 실기 준비를 어떻게 할지 최소한 고3 여름방학 때부터 정도는 즉 6월 모평 점수가 나오면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밖에 서울권 미술대학 전형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택 2해서 수능 점수를 반영했는데 올해부터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20% 필수 반영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덕성여대 정도는 좀 만만하게 내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수학을 버린 학생들은 덕성여대를 이제 더 이상 실기 전형으로 도전하기는 쉽지 않아졌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상명대는 그동안 국영수를 반영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영사를 반영한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수시에서는. 특히 뷰티 산업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 55%, 학생부를 45% 반영한다. 뷰티 산업학과가 요즘 매우 인기 있는 학과고 성적 컷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시로 오시면요. 성신여대 정시는 실기 반영 비중이 낮아졌고 수능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뷰티 산업과 공예과는 수능 70에 실기 30으로 선발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실기력이 뛰어난 아이보다 수능 성적이 더 좋은 아이를 뽑아서 가르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도 아이들이 매우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까지는 수시에서 입상 실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했지만 이 입상 실적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죠. 단국대처럼 단국대의 경쟁 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로 100% 선발하고요. 1단계를 통과하는 아이들만 2단계 실기 10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비실기 전형 인원이 대폭 늘어났죠. 수시에서 5명, 정시에서 18명, 총 23명을 비실기 전형으로 서울과기대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는 미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서울대, 홍대, 국민대 다음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에서 학생부 10% 반영하던 것을 이제 폐지하고 이 학생부 10%를 수능으로 포함해서 수능 60%에 실기 40% 전형으로 바꿨다. 그리고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국민대, 이화여대 등등 쟁쟁한 학교들이 있었고 작년까지는 건대가 거기에 끼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올해 나군으로 옮겨오면서 그 쟁쟁한 학교들을 빼고 나군으로 옮겨오면서 분명히 수능 성적 컷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70 초반 아이들도 건대 실기 실력이 뛰어나다면 합격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올해는 최소 80 중반은 되어야 건대를 도전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미술대학 준비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만화나 애니메이션 준비하는 아이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술대학 준비 과정과 만화 애니 계열 준비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로 모집하는 대학들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대학이 세종대학교, 홍익대학교죠. 그런데 맨 오른쪽을 보시면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은 비실기로 100% 선발하고 홍익대 세종 영상 애니메이션도 비실기로 100% 선발합니다. 즉 실기를 준비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 성적과 고등학교 때의 미술 관련 활동을 준비해야 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기를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 어딘가 봤더니 상명대 천안입니다. 상명대 천안은 또 보시면 실기 유형이 만화 능력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만화 능력 테스트를 보는 대학들이 실기 유형에 보시면 없죠. 만화인이 관련 대학들은 대학마다 실기 유형이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내가 만화 애니메이션 쪽으로 대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실기 종목을 보는지 그리고 비실기로 선발하는지 실기로 선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시작하기 전에 살펴보고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로 전공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도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홍대 세종과 세종대학교인데 둘 다 비실기고요. 상명대 천안 똑같이 만화 능력 테스트를 실기로 보고요. 그러고 나면 서울 경기권 대학은 경기대밖에 안 남죠. 경기대는 만화도 아니고 애니메이션 영상학과고요. 상상 사컷을 보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사컷 만화나 상황 표현을 했는데 또는 만화 능력 테스트를 그동안 실기를 준비했는데 경기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기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화 애니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실기를 선택할 게 아니라 내가 희망하는 학교에서 어떤 실기를 보는지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일반 미술 계열보다 더 정확하게 더 빨리 알아보시고 진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국영탑 내신이 그래도 1등급 때, 2등급 때, 그리고 3등급 초중반이 나오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극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국영탐 내신이 한 2.5등급 정도 나왔던 친구가 실기도 꽤 잘했어요. 매우 성실한 친구였고요. 그래서 이제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데 제가 홍익대도 써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몇 개 써보자 이랬더니 수능 최저가 나오지 않아서 홍익대에는 포기를 했고요. 이 아이가 4년 넘게 실기학원을 다녔던 친구라 수시 실기 전형을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고 나머지 4개를 다 실기 전형을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경기대하고 중앙대만 붙고 실기 전형으로 썼던 나머지 4개 학교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근데 얘가 홍대 최저가 서울 홍대가 아니라 세종이었어요. 즉 2합 7을 못 맞추는 수능 성적이었기 때문에 정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때 이 친구가 중앙대 환경디자인과를 붙었는데 중앙대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하거든요. 즉 수학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앙대 성적으로 이 친구 성적을 돌렸을 때 3.14였고 경기대 성적으로도 3점 초반 정도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둘 다 최초 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실기를 준비한 친구였는데 수시 실기 전형에서는 모두 탈락을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내신 성적이 3등급 초중반 정도까지 나온다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상담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에 도전하는 것도 한번 적극 고려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 교과 선생님께, 이건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미술 선생님뿐만 아니라 내 수업에 들어오시는 모든 선생님께 내가 무엇을 전공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전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뭔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이거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끝난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개인정보 공개할 수 없고 교회 시상실적 공개할 수 없고 모든 게 다 막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즉 학생부를 평가할 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내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시는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죠. 비록 내가 미술을 전공하지만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체육 선생님, 정보 선생님, 한문 선생님, 중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께서 내 꿈을 알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알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주제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모듬장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해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잘 적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이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이라는 건 미술 성적이 아니다. 당연히 미술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미술 성적은 좋아야 할 거고요. 예술가로서 또는 디자이너로서 요구되는 국어, 언어적 역량, 사회적 역량, 영어, 정보, 과학, 수학 모든 역량이 다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이고 그 중에서 국어, 영어, 사회계열 과목 성적이 더 좋으면 더 좋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세특은 미술 관련 교과 세특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 시간에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말하기 발표를 하거나 또는 뭐 포스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작하거나 만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왜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이런 활동을 했는지를 교과 선생님께 홍보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과 선생님께서 얘가 식약 디자인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디자이너로서의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사회 시간에, 국어 시간에, 영어 시간에, 과학 시간에 적혀 있으면 매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차별화된 서류 평가를
서류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전공 관련 수상이나 동아리 활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미술대학이면 미술 관련 동아리나 미술 관련 수상을 해야 된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미술을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 인류애적 문제, 세상에 흡혀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예술가로서, 디자이너로서 해결하려는 의지나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수상과 동아리를 미술에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공 관련 독서 활동도 같은 차원입니다. 전공 관련 독서 활동이라고 해서 미술과 관련된 책이나 디자인과 관련된 책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전공 관련 독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시사적인 분야라든가 또는 인문학적, 철학적 또는 자기계발서, 문학작품 이런 것들을 읽는 것도 예술가로서, 디자이너로서, 미술가로서의 역량을 드러내는데 매우 좋은 의견이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표적인 학교인 홍익대 면접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이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이 아까 국민대 실기 유형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2019년 여름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를 했습니다. 매우 폭발적 인기를 얻었었고요. 홍대랑 국민대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서로 짜고 한 건 아닐 텐데 둘 다 이런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술대학을 지원하고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최소한 그 해에 전시되고 있는 전시회 중에 유명한 전시 두세 개는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공부만 하고 실기학원만 다닐 게 아니라 전시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국민대 실기 유형이나 이 홍대 면접 문제를 푸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세 작품을 비교해서 자유롭게 설명해 봐라. 홍대에서 제시하는 미술 작품들은 모두 미술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술 교과서를 공부할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이게 홍익대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을 그리는 문제죠. 환경 문제를 담은 공익 광고를 보여줬고요. 이 작품을 참고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 비유를 담아서 자유롭게 그리고 설명해봐라. 그림 그리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약 30분 정도 그린다는 얘기는 그림 실력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평소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디자이너로서 미술가로서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나 너만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니? 라는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밑에 채점 기준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평소에 미술을 하려는 이유와 어떤 철학, 어떤 가치관을 갖고 디자인을, 미술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초 철학을 묻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미술대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미술대학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전공을 선택할 때 아이들이 학원에서 저 미술대학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뭐 그려봐 하고 보통 대부분 기초 디자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전공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어떤 전공들이 펼쳐져 있는지 아까 일부에서 홍대나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전공이 펼쳐져 있고 인지도 높은 대학들은 대부분 8개에서 10개 정도의 미술대학 전공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이 전공들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지, 그리고 나는 시각 디자인 계열인지, 산업 디자인 계열인지, 회화 계열인지 또는 조소 계열인지를 좀 잘 파악한 다음에 전공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1학년 여름방학 또는 1학년 겨울방학 때쯤에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실기에 더 강점이 있는 학생인지, 내신 성적에 더 강점이 있는 학생인지, 아니면 내신과 실기에 강점이 있는 학생인지, 아니면 모의고사와 실기에 강점이 있는 학생인지, 이것을 파악하는데 미술대학 입시 성공을 위한 전략을 짜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런 강점들을 파악하고 내 강점을 가지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학생이 혼자 하기는 좀 어렵고요. 학교에 계신 미술 선생님과 상담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기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기 전형, 그게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실기 전형에 도전할 거다라고 결정을 한 학생들은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실기 유형이 비슷한지 꼭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도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대학 3개만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경희대랑 건국대랑 국민대 가고 싶어요, 선생님. 그런데 경희대와 국민대와 건국대는 실기 유형이 모두 다른 학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실기를 잘해도 국민대, 건국대, 경희대 실기 유형을 다 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만 보고 희망대학을 고를 게 아니라 대학에서 어떤 실기고사 유형을 보는지를 꼭 살펴보고 비슷한 실기 유형을 보는 대학들을 6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 6개 대학에 맞춰서 내신 성적과 실기, 모의고사와 실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비실기 전형으로, 즉 내가 내신이 1, 2, 3등급 정도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가 희망하는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서류평가 요소, 그리고 내신 반영 방법,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고 나서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을 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재수하는 언니 오빠들도 많이 만나고 또 다른 학교, 같이 미술을 준비하는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진학상담이나 진로상담을 친구나 선배들과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학상담은 학원생이 됐든 학교 선생님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반드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어른과 상담을 해라. 그리고 그게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라면 가장 정확하고 그래도 구체적인 진학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미술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실기를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대학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실기 100%로 뽑는 대학들 있고요. 그리고 실기 80% 이상 뽑는 대학들도 있고요. 실기 70% 이상 뽑는 대학들도 수시에서 내신이 4, 5등급 되어도 충분히 도전해서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들은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실기 연합고사나 실기 테스트를 했을 때 A권대가 나와야 돼요. 실기 A권대와 B권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B권대에서 A권대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성적이 낮지만 실기 비중이 높은 대학들에 합격하려면 내신이 4, 5등급대 돼도 갈 수 있는 이 대학들은 실기가 최소한 A권대가 나와야 되고 시험 볼 즈음에서는 A 플러스 A0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실기가 되면 합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기 100% 전형은 평택대밖에 없지만 물론 지방은 더 있고요. 덕성여대나 동덕여대, 인하대, 평택대, 한세대처럼 실기가 60에서 70% 반영하는 이 대학들도 100분위가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어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와 마찬가지로 실기가 A 플러스에서 A 제로가 나와야 도전할 수 있고 뭐 A 마이너스나 B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와요 하는 친구들은 실기를 공부하듯이 열심히 해서 A권 때 실기를 유지하시고 이 대학들을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신이 4, 5등급대가 아니라 5, 6, 7등급이에요.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영어, 탐구의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고요. 그래도 끌어올려지지가 않는다면 제가 지도했던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내신이 6.4, 국어, 영어, 탐구 내신 6.4였고요. 당연히 내신이 6.4기 때문에 수능 성적은 뭐 내신하고 비슷하거나 더 안 좋은 친구였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본인은 재수할 생각이 전혀 없고 또 수능 공부를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도전하기 쉽지 않고 또 본인의 성적으로 전문대학도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도 못 가기 때문에 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천안에 있는 대학들을 적극 지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내신이 6.4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은 쉽지 않으니까 천안에 있는 그 수시실기 전형 대학들을 적극 지원하면 수시실기에서는 천안권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남서울대 수시실기 전형으로 합격을 하고 매우 좋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신 성적이 5등급, 6등급, 7등급이다. 그러면 수시실기에서 천안권 미술대학들 150명씩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을 좀 적극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도전을 할 수 있겠지만 전문대에는 슬프게도 국영탐 내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교과 내신을 반영하죠. 보통 2학기 성적만 반영하기는 하지만 전교과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내신이 5, 6, 7등급인 학생들이 전교과 성적이 3, 4등급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서울 경기권 전문대학은 4등급 정도는 되어야지 괜찮은 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실기에 조금 더 올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학원에서, 미술학원에서 실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성적이 생각처럼 나오지 않는다면 실기 공부를 공부하듯이 학교 시험 보듯이 예습 복습하면서 실기력을 최대한 늘려놓으면 실기 100% 전형이나 실기 80% 전형에 또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수학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이것은 학생들보다는 학교에 계신 수학 선생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미대 간다고 수학 시간에 숙제도 안 해요? 수행평가도 안 해요? 자꾸 엎드려 자요. 진짜 수학 반영 안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물으시고요. 학생들 중에도 간혹 수학 안 해도 돼요? 조심스럽게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물론 서울 경기권만 정리한 자료긴 하지만 수시에서는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강남대라든가 동국대라든가 또는 을지대라든가 인천대 같은 경우 수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하는 대학에서 수학을 진짜 반영을 안 하는 게 맞겠지? 한 번 정도는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학을 버리더라도 버리시고요. 정시에서도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탐구와 수학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학교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미술대학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학 성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버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탐구 등급을 받는 것보다 똑같이 공부를 했을 때 수학 등급을 받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탐구는 만점 받아야 1등급이지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하나 틀려서 3등급이 된 과목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수학은 어느 정도의 성적만 유지하면 1, 2등급은 어려울 수 있지만 3등급 정도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이 싫지 않고 수학이 좋은 학생이라면 미술대학을 준비한다고 해서 굳이 수학을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요. 아이들이 수시실기를 준비하거나 정시실기를 준비하면서 미인정 결석이나 미인정 조퇴로 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중에서 출결을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대학들은 출결을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대학들을 내가 도전할 거다 그러면 출결 관리도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출결 관리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신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정시를 지원할 거예요. 정시 지원할 거라서 내신 성적, 즉 지필고사나 수행평가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신은 수능에 매우 쉬운 난이도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의 낮은 버전이 내신, 지필고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능에서 과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학교들은 정시 실기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반영하는 학교들이죠. 출결과 마찬가지로 내가 정시에서 지원하는 그 학교가 내신 성적을 안 보는 게 정확한가? 한 번 정도는 확인한 다음에 내신을 버리더라도 버려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대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미술학원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술대학을 성공하려면 실기력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실기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림 실력이 아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철학을, 내 종합적 사고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실기력이고, 그 실기력과 함께 요구되는 게 성적이다.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다. 이 실기력과 성적을 동시에 갖고 가지 않으면 상위권 대학, 특히 서울 경기권 대학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힘든 과정이지만, 지난한 과정이지만 내가 미술대학을 반드시 진학하려고 목표를 가졌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성적 관리와 실기 관리를 동시에 가져가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모두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